네,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2022년도 2차 대비 민사소송법 최종 정리 시간인데, 대략 한 3시간 반인데, 이제, 시간은 이제 3교시 이렇게 하도록 할 것이고요. 1교시하고 2교시하고 3교시하고 약간 진행하는 내용이 좀 달라질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적법 요건 내지 증명 책임 문제하고, 그 다음에 소송 종료하고 항소, 그 다음에 병합소송, 이렇게 세 부분으로 크게 나눠가지고 정리를 꼭 해야 될 내용들, 어떤 것들을 해야 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오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이제 바로 들어가는데, 민사소송법 기출문제 분석해가지고, 이거의 의미는 뭐냐면,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적식과 적법, 그 다음에 변론과 증거, 소송의 종료, 상소, 재심, 객관적 다수당사자. 원래 객관적 병합하고 다수당사자는 병합소송을 하나로 묶고요. 그 다음에 소송의 종료하고 상수 재심은 또 하나로 묶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적식과 적법인데 특히 가장 중요한 게 변론과 증거라고 하는 이른바 변론 절차 내지 변론 원칙이 의미가 있는데, 가장 의미가 있는 거는, 이것은 이제 기출문제 분석하는 것에 의미가 있는 거는, 이제까지 총 한 10년 동안 이렇게 보건데 변론과 증거 부분에서 시험이 안 나온 적은 한 번도 없다라고 하는 게 이제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요게 또 의미가 반감되는 게 뭐냐면, 너무 넓어요. 변론하고 증거라고 하는 범위 자체가 너무 넓기 때문에 안 나올 수도 없어요. 항상 나왔어요. 항상 나왔고, 나왔을 때 어떤 것들이 주로 나오느냐, 출제자들이 어떤 것들을 중심적으로 이렇게 하느냐, 이런 것도 우리가 지금 살펴볼 필요가 있고, 그럼 한 2, 3년 동안의 가장 특징적인 부분은 뭐냐면, 2021년도하고 2020년도에서는 2020년도에서는 병합소송이 실질적으로 나오지 않았어요. 2020년도에서 병합소송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소멸시효와 관계돼서 2개의 청구나 3개의 청구가 묶여져가지고 소멸시효 진행 여부를 물어보는 어떤 객관적 병합 문제가 연결되지만, 이 객관적 병합은 반드시 항소심이나 상고하고 연결돼서 나오는 게 일반적인데, 2020년도에는 거의 그런 문제가 전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2021년도에, 그래서 제가 2021년도 작년 이맘때 제가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올해는 무슨 수가 있는다 하더라도 객관적 병합하고 주관적 병합은 무조건 나온다, 이런 식으로 제가 얘기하면서 여기서 정리할 것이 무엇이냐, 이런 식으로 제가 강의했던 기억이 이제 1년 제가 지금 이제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비교적 출제자들은 최소 직전 연도에 나왔던 거 혹은 2년 전까지 나왔던 문제들은 매우 고민을 많이 하면서 출제하고 있다, 이런 정도는. 그러니까 2020년도에서 올해가 만약에 2021년도 시험 보기 한 달 전이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한테 뭐라고 말씀드릴 거냐면, 2020년도에는 객관적 병합하고 주관적 병합 문제가 하나도 안 나왔기 때문에 올해는 꼭 준비하세요, 이렇게 얘기할 것이고, 그 다음에 소송의 종료 문제가 2022년도에는 나왔으니까 굳이 가장 중요한 게 기판형 문제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항상 그러면 작년에 나왔기 때문에 올해는 기판형 문제는 굳이 볼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것이고, 그러면 마찬가지 차원에서 만약에 이미 결과론적이긴 하지만 2020년도에 저하고 같이 이제 공부하셨던 분도 여기 한두 분 계시는데, 그때 제가 똑같은 얘기 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또 그때 말씀드렸냐면, 가장 중요한, 민사소송법에서 가장 중요한 테마로 들어간다면, 일반적으로 채권자 대리소송, 가장 중요한 게 테마로 들어가면 채권자 대리소송, 그 다음에 일부 청구 문제, 그 다음에 기판력, 그 다음에 항소에서 일반적인 논의하고, 그 다음에 병합소송 문제가 가장 중요하고, 그래서 객관적 병합하고 주관적 병합이 있다. 요 크게 한 4개, 5개 정도의 가장 중요한 테마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직전 연도에 우리가 봤을 때 잘 보시면, 이 병합소송이 안 나왔다 그러면 다음에 반드시 나와요. 그러면 2020년도에 병합소송 안 나왔으니까 올해 여러분들한테 2020년도 강의라면 제가 똑같이 얘기할 거 아니고, 올해는 꼭 나온다, 이렇게 얘기할 거고, 반대로 가장 중요한 게 기판력이잖아요. 2020년도 이게 나왔으니까 올해 2021년도 시험 보는 여러분들한테 제가 뭐라고 할 거냐면, 이거는 굳이 볼 필요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 양을 좀 줄여가지고 여러분들이 한 달 동안 혹은 그 전에 직접적으로 이제 그런 의미에서 기출문제는 매우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이런 의미에서 가장 의미가 없는 부분이 어디냐면 변론과 증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근데 그나마 그래도 변론과 증거의 의미들은 대개 보면 전형적인 문제 그리고 전통적인 문제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 크게 어렵진 않습니다. 근데 나오면 어렵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에 제가 어떤 얘기도 했었냐면 채권자 대리 소송이 지금 3년 동안 그러니까 2019년도에 나왔고 19년도에 나왔으니까 2020년도에도 안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럼 2020년도에는 제가 뭐라고 얘기해요? 그럼 올해는 채권자 왜 요 5가지 테마에서 채권자 대리 소송 반드시 나옵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기껏 나온 게 이제 소송 참가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소송 참가 문제가 소송법에서 그만큼 중요한 문제냐 할 때는 그렇진 않아요. 신기한 거는 이 채권자 대리 소송이 낼 게 없으니까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채권자 대리 소송 꼭 내긴 내야 되는데 요게 소송 참가와 연결돼서 나오긴 가장 좋으니까 이게 2019년도하고 그래서 2021년도에 하나는 채무자의 소송 참가 문제고 또 하나는 채권자의 소송 참가 문제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순수하게 채권자 대리 소송이 원래는 당사자 적격과 연결돼서 나와야 되는데 이제 그런 문제는 거의 안 나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이제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5가지 정도는 기본적으로인데 그럼 남아있는 건 요 일부 청구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요 일부 청구와 관련돼서 이게 2020년도, 2021년도, 심지어 2022년도까지 해가지고 일부 청구에서 이 청구취지 확정 문제하고 요 소멸시효하고 연결돼가지고 계속 논의가 되고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가장 강력하게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야 될 내용이고 그건 좀 이따 수업하다가 제가 정리하도록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상 민사소송법에서 크게 5가지 논의가 있다. 이거는 반드시 나와요. 항소는 어떤 식으로 나오는데 요게 이제 제가 강의 시간에 항상 얘기하지만 항소하고 병합소송 거의 같이 가기 때문에 그거는 뭐 무조건 나온다라고 보는데 일단 채권자 대리소송 일부 청구 기판력이라 그러면 채권자 대리소송 자체로서는 이제 생명을 다 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채권자 대리소송이 어떻게 나와도 여러분들 다 풀 수 있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그 자체로 나오기 힘들고 좀 이따 또 얘기하지만 채권자 대리소송의 연장선상에서 나오는 게 파산하고 그 다음에 전부 그 다음 추심명령하고 연결되어 있는 당사자 적격 문제가 이것도 2019년부터 해가지고 2022년도까지 계속 판례들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오늘 우리가 한번 정리할 수 있으면 되게 좋겠다. 이런 정도로 얘기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5가지의 중요한 테마들이 우리가 민사소송법에서 이거는 제가 5가지를 얘기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냐면 그러니까 주간 민사소송법의 사례형 시험 문제에서 이 5가지는 안 나온 적이 없어요. 어떤 시험이든지 간에. 그러면 이건 기본적으로 정리하면서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논의를 이제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가 뭐가 있냐면 적식과 적법이 있어요. 적식과 적법이 있으면 되게 이제 적식과 적법이면 통상 소송 요건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 그러면 첫 번째 시간에 우리가 해야 될 게 이제 소송 요건에 관한 논의를 하셔야 되는데 소송 요건이 이제 적식하고 적법 문제를 항상 따져주는 요 습관은 꼭 들으셔야 되고 적식으로 들어가면 이게 소장 각하명령하고 그 다음에 요거 연장선상에서 항 혹은 상 곧장 각하명령하고 연결이 돼서 매우 의미 있게 나오고 특히 지금 2022년도에 좀 이따 2021년도에 전원 합의체 판결까지 연결돼 가지고 이른바 소장 각하명령 내지 항소장 각하명령에 관계된 판례가 전원 합의체 판례까지 나왔으니까 적식과 관계되어 있는 어떤 형태의 문제가 또 한번 나올 수 있겠다. 나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변리사만 안 나왔어요. 다른 데 다 나왔어요. 다 나왔기 때문에 일단 적식 소송 요건과 관련돼서는 이걸 한번 따져보고 적법 적식 다음에 이제 적법인데 적법에 관한 건 이제 법원에 관한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당사자 그 다음에 소송물이 있는데 이 법원에 들어가서는 대개 이제 관할이죠. 관할. 요것은 이제 한번 논의를 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적식하고 적법에서 지금 잘 보시면 2014년, 14년도에 국제재판관할하고 신급관할 문제가 나오고 그리고 한 3, 4년 뒤에 2017년도에 나왔어요. 2017년도에. 보통 한 4, 5년 주기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원래 관할 문제는. 원래 자체가 매우 중요합니다. 관할은. 지금 2017년도 이후에 관할의 흔적이 없어요. 관할 흔적이 없는데
2020년도에 재심 법원에 관한 관할 문제가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이때 이제 완전 그 2020년도가 역대급이라고 그래서 여러분들 문제를 보시면 2020년도 문제가 좀 어려웠어요. 2020년도 문제가 57회였죠. 57회 문제가 어려웠던 이유가 바로 이런데 거의 잘 안 보는 데서 나오기 때문에 어려웠던 거고, 굳이 하자 그러면 4, 5년 주기는 틀리지 않아요. 그러면 2013, 14년도에 나왔고, 그 다음에 2017년도에 관할 문제가 나왔고, 2020년도에 재심법원에 관한 관할 문제가 나왔듯이, 그러면 3, 4년 주기니까 그러면 한 2023년도나 2024년도에 나오겠는데, 그런 게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요 논의가 충분히 올해 관할 문제가 나올 여지가 있겠다라고 지금 강력하게 추정을 합니다. 그러면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일단 국제재판 관할 문제 있죠, 그죠? 국제재판 관할 문제에 대한 국제사법이 개정이 됐어요. 국제사법이 개정이 되고, 그 다음에 사물 관할에 관한 논의도 지금 끝났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른바, 그러면 이거는 개정이 됐기 때문에 나오기가 힘들어요. 나오기가 힘들고, 나온다 하더라도 개정이 되게 되면 법조문에 이제 이렇게 문제에다가 이렇게 기입을 해주기 때문에 이미 그 대사,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 이제 어떤 힌트만 주어지면 막 많이 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문제는 안 나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그러면 관할에서 나오면 유일하게 나올 수 있는 게 뭐밖에 없냐면 24조 2항 문제하고, 그죠? 여러분 특허 관할 문제하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합의 관할 문제입니다. 합의 관할. 강력하게 여러분한테 합의 관할 문제를 꼭 보시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게 합의 관할 문제를 하는데, 요거하고 그 다음에 전속 관할 문제, 요 두 가지 정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전속 관할 문제가 있는데, 요것과 관련돼서 최신 판례 중에 가장 의미 있는 판례가 하나 나왔어요. 그게 어떤 거냐면, 미리 이제부터 정리하고 들어갑시다. 최신